어떤 작가가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 학생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자신의 책에 썼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한 여대생이 이렇게 물었다. 작가님, 이번에 알바를 해서 제가 20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제 친구들이 유럽 여행을 가는데 저도 이번에 번 돈으로 가야 할지 학비에 보태고도 싶은데 견문을 넓히려면 유럽 여행을 가는 게 좋을 것도 같고요. 나는 한마디로 망설이는 그녀의 고민을 정리해 주었다.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 게 단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가지 마세요.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녀도 당신의 견문은 절대 넓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많은 사람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여행은 견문을 넓히는 게 아니라 이미 넓은 견문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다. 저는 이분의 말에는 동의 못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단번에 학생의 고민을 정리해준 그의 지적인 용감함에 일단 놀랐고요.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녀도 당신의 경우는 절대 견문이 넓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넘쳐나는 지적 오만함에 또 놀랐습니다. 견문이라는 말의 뜻은 보고 들어서 어떤 지식을 얻음입니다. 견문이라는 것이 대단한 학자들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듣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행은 견문을 넓히는 게 아니라 이미 넓은 견문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작가는 견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넓은 견문을 가진 사람은 대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그 작가는 오히려 꽉 막힌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견문이 있다 없다, 견문이 넓다 좁다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족여행이든 단기 단체 프로그램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해외에 나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권해드리기는 비용은 사교육비를 줄여서 마련하면 좋고요.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큰 아이를 중학교 3학년 때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온 우리 아이가 얼마나 생기 있게 자기의 경험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얘기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에서는 뭔가 잘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주눅든 모습을 하고 있었고 자기 능력에 대한 기대가 낮아서 관심 있는 것들도 별반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상기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웃으며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아이 속에서 뭔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교환학생을 고2에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아이의 그런 모습에서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눈을 반짝이며 사물의 새로운 경험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 아이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단기간 해외에 보내거나 데리고 나가는 방법은 아이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아이는 의대 본과 1학년 겨울방학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 성당을 보고 와서는 얼마나 자세하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던지 제가 갔다 온 줄 알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미지의 세계 앞에 섰을 때 그 경이로움을 끊임없이 얘기해주던 우리 아이들의 견문은 한없이 넓어졌습니다. 사람은 각자 그 속에 다른 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그 미지의 세계에서 얻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극악기 다른 우주 속에는 그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엄청난 능력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걸 퍼올리는 두레박을 여행 가운데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우리 아이들을 밀어올릴지 알 수 없습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은 인간의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가 특정한 환경 요인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하는데 전 생애를 통해서 뇌의 가소성이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의 뇌가 경험과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스스로를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꽤 현대에 와서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을 통해 뇌는 더욱 총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견문이 넓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뇌를 가진 인간이 해외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의 뇌에서는 신경세포 뉴런들이 연결 길이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연결을 추가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신경세포 뉴런들이 뇌에 가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들과 지방도로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가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발전이 빠르고 융성할 수 있는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만들어낸 그 로마에서는 식민지를 추가하면 로마와 그 식민지 사이에 무조건 일단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간선도로를 닦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양쪽 지역에 새로운 물품과 경험이 오고 가게 되면서 양쪽 모두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정치적으로도 유용했는데요. 식민지가 그 이전보다 더 부유해지면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죠. 로마가 1000년 동안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럼 로마 말고 더욱 현실적인 느낌이 들게 우리 뇌를 오늘날의 지하철에 비유해 봅시다. 경험이라는 자극을 뇌에 주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지하철이 더 연장되고 이 노선과 저 노선이 연결되어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아파트 값이 상승해 지역 몸값이 높아지는 일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서 영토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